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남한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월요일 저녁에 전해진 배우 김주혁 씨의 사망 소식이 남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인기 정상의 배우도 아니었고 화제 중심에 있던 인물도 아니었던 40대 한 남자의 죽음. 남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뜨겁게 달궜던 김주혁 사망 소식. 오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배우 김주혁 씨의 사망 사고 관련한 처음 배우 김주혁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속보가 보도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오보일 거다라는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김주혁 씨 소속사의 인터넷 사이트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한때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오보였으면 했던 일은 사실로 드러났죠. 경찰은 배우 김주혁 씨 혼자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뒤에 계단 밑으로 떨어져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급대원들의 구조로 김주혁 씨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운전자가 가슴을 움켜잡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전해지면서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원인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1차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두부 손상, 즉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김주혁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자신들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장례식 기간 한 장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누군가가 편지를 놔둔 건데요. 흙투성이가 된 종이에 쓴 글은 구탱이 형이라고 시작됩니다. 구탱이 형은 1박 2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주혁 씨의 별명이었는데요. 북쪽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1박 2일 방송에 출연했던 김주혁 씨를 기억하며 한 학생이 남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환하게 웃는 김주혁의 흑백 사진이 걸린 빈소에는 일반인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발인 당일에도 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했는데요. 대부분 중년의 나이인 조문객들은 누구에게나 불어닥칠 수 있는 이 허망한 죽음 앞에서 함께 가슴 아파했습니다. 김주혁 씨는 1998년 처음 연기를 시작해서 지난 20년 동안 20편의 영화를 남겼습니다.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서 뭐든지 해결해주는 오지랖 넓은 동네 아저씨 역할부터 사랑하는 여자 앞에만 서면 한마디도 못한 채 돌아서는 쑥맥 역할까지 김주혁 씨는 평범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소시민 연기로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김주혁 씨는 2005년에 별세한 원로 배우 김무생 씨의 차남이기도 하죠.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연기자 김주혁. 인터넷상에서는 생전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된 시상식 영상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3일 전에 열린 제1회 더 서울 어워즈에서 김주혁 씨가 영화 공조로 나무 조연상을 수상한 뒤 소감을 전하는 영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혁입니다. 영화에선 상 처음 타봅니다. 올해로 연기 생활한 지
20년 되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상은 하늘에 계신 저희 부모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던 그 시상식에서 김주혁 씨는 연기에 대한 갈증과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더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던 그는 흥부와 독전 두 편의 영화를 유작으로 남겼습니다. 김주혁 씨는 나와 거리가 먼 유명인이라기보다는 익숙하고 친숙했던 배우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이별에 남은 사람들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허망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토로했는데요. 누군가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이 씁쓸한 지금, 김주혁 씨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상에서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 자락에 세워진 가위탑 사진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가위로 인증받을 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산 전기 다 잘려나가겠다. 흉물 하나 또 탄생했네. 이런 반대 의견부터 실제 가보니 좋더라. 새로운 대형 볼거리가 생겨서 좋다. 이런 찬성 의견까지 다양했는데요. 남한에는 이 가위탑처럼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세계 최대의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무게만 7톤에 달하는 초대형 북, 지름 4m짜리 해시계, 그리고 높이 7m짜리 우체통. 남한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낸 그 지역의 상징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조형물들에는 모두 세계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라는 표현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공식 인정해 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기네스북입니다. 기네스북을 처음 만든 사람은 기네스라는 아일랜드 맥주 회사 창업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기네스의 책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북을 합쳐서 기네스북 이렇게 부르는데요. 1955년부터 흥미거리로 발간한 기네스북은 전 세계에서 1억 권 이상이 팔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내용은 흥미진진하지만 운영은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영국 기네스 본사 심판관 초청료만 700만 원이 듭니다. 심사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네스 상징 표식을 사용하는 비용은 최소 170만 원. 기네스북 등재가 가능한 대상인지 바로 확인하는데도 70만 원이 넘는 돈이 듭니다. 이런 기네스북 기록 등재에 드는 예산을 따지지 않더라도 세계 최대 조형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국민 세금 펑펑 사용하는 게 기네스북감이다. 이런 반응이 눈에 띄죠. 자신이 사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조형물이 있다는 거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그 이후에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2008년 부산시는 자갈치 시장축제에서 길이 5m, 너비 3.5m의 초대형 회 접시를 만들어서 기네스북 등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행사 내용이 바뀌면서 더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대 악성 중에 한 사람인 난개 박연의 고향인 충북 영동군은 2010년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지름 6m, 무게 7톤 규모의 초대형 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기네스북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활용 방안과 보관 시설이 없어서 임시보관소에서 4년간 방치되다 뒤늦게 국악 체험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처치곤란이 되는 이 세계 최대 조형물 왜 만드는 걸까요?
우선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입니다. 세계 최대라는 이름을 붙여야 신문이나 방송에 소개가 되고 사람들도 그걸 보러 온다는 거죠. 또 해당 조형물은 각 지방을 책임지는 군수 같은 단체장의 성과가 되기에 업적 쌓기를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최대라는 이름을 두고 지방 도시끼리 경쟁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울산 간절곶에 이미 5m짜리 우체통이 있는데도 광주의 한 호수공원에 7m짜리 우체통이 또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 최대라는 기록은 나중에 우체통을 만든 광주가 차지했지만 관광객들은 울산 간절곶으로 더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간절곶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사진 찍기 명소로 이미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 크기로 만들어도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형적인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건데요. 가장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건 지난 2005년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만든 세계 최대 가마솥입니다. 애초에 괴산군은 80kg짜리 쌀 50가마로 밥을 지을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라고 홍보했습니다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솥이 너무 커서 골고루 익지 못하고 3층 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은 옥수수나 팥 같은 걸 삶는데 몇 번 쓰다가 지금은 방치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5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이 가마솥이 기네스북에는 오르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괴산군은 미처 몰랐지만 이미 호주에 이 가마솥보다 더 큰 질그릇이 존재한답니다. 세계 최고 최대라는 기록을 앞세워서 들어선 공공조형물이 남한 전역에 2,500여 개, 그리고 투입된 예산은 4천억 원에 이른다는데요. 서열을 중시하고 1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풍토 때문이다 라는 누군가의 댓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계 최대에 연연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을 지적한 건데요. 북쪽도 세계 최대, 세계 1등, 남한 못지않게 좋아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크고 대단한 외형보다는 작아도 단단한 내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박성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